30년 전 입양 보낸 아들하고 특징이 같네. 저 사람 혹시 우리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아들 아니야? 친구 미란의 딸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순이는 신랑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30년 전 굶주림과 빚더미 속에서 눈물로 해외 입양 보낸 아들. 그때 갓 돌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왼쪽 귀 뒤에 있던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신랑은 금발의 백인 여성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변호사라고 했다.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구석에 숨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보내야 할까? 그런데 신랑이 순이를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세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비 내리는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이는 눈을 떴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다. 좁은 원룸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장마철도 아닌데 며칠째 비가 내렸다. 순이는 이불을 개고 부엌 한쪽에 있는 작은 신단에 물을 올렸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이 거기 있었다. 여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다.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순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에게 인사를 했다. 간단하게 물에 밥을 말아 먹고 순이는 30년째 운영해온 순이네 밑반찬 가게로 향했다. 시장 골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다. 5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와 작업대, 그리고 앞쪽에 손님을 맞는 작은 카운터가 전부였다. 순이야, 일찍 왔네. 옆 가게 주인 영숙이가 인사했다. 40년 지기 친구였다. 응, 오늘 김치 담가야 해서. 이 비에? 힘들겠다. 괜찮아. 익숙해. 순이는 배추를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59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살. 힘들었지만 이게 순이의 일상이었다. 오전 10시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순이는 막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다. 물을 네모지게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새우젓을 넣고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다. 순이야, 이거 봐.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다. 순이가 고개를 들자 친구 미란이 보였다. 손에는 화려한 청첩장이 들려 있었다. 미란은 순이의 유일한 친구였다. 둘 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미란은 딸 수진을, 순이는 아들 준호를. 아니, 순이는 아들을 키우지 못했다. 보냈으니까.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시집 간다. 미란의 얼굴이 환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딸 결혼 이야기를 하니 20대 처녀처럼 들떠 있었다. 축하해, 미란아. 정말 잘 됐다. 그것도 그냥 시집 가는 게 아니야. 신랑이 미국에서 온 변호사래. 하버드 나왔대. 와, 대단하다. 그것도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계 입양하였는데 완전 성공한 거야. 뉴욕에서 로펌 다닌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돈으로 3억이 넘는데. 순이의 손이 멈췄다. 입양아.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순이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야. 그냥 손이 좀 시려서. 야, 장갑 껴. 관절염 도지겠어.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아 살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30년 넘게 찬물에 담그고 칼질하고 버무린 손. 젊었을 때는 고왔던 손인데 이제는 할머니 손이 되어 있었다. 아무튼 너도 꼭 와야 해.
다음 주 토요일이야. 신라 호텔에서 한다니까? 나 평생 신라 호텔은 처음이야. 설레서 미치겠어. 미란이 청첩장을 순이 손에 쥐어줬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신랑 이름이 뭔데? 데이빗 김이래. 미국 이름이지? 한국 이름은 모르겠어. 입양 기록에도 안 나와 있대. 입양 기록.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언제 입양됐대? 어릴 때. 돌 지나서라고 했나? 아무튼 엄청 어렸을 때. 근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무튼 꼭 와. 내가 평생 이런 호화 결혼식 해보는 거 처음이야. 너도 좋은 거 보고 가. 미란이 신이 나서 떠들다가 자기 가게로 돌아갔다. 순이는 한참을 청첩장을 바라봤다. 데이빗 준호 김 박수진. 데이빗 준호 김. 준호. 순이의 아들 이름도 준호였다. 설마. 아니야. 세상에 준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30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가 얼마나 많았겠어. 설마 그게 우리 아들일 리 없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데이빗 준호 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순이는 벌떡 일어나 장롱을 열었다. 장롱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들 사이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 아니, 열 수가 없었던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상자 안에는 아기 옷 한 벌과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기 옷은 순이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서툰 솜씨로 바느질한 흰색 베넷 저고리. 한쪽 소매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순이는 그 옷을 꺼내 얼굴에 비볐다. 30년 전의 냄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순이는 여전히 아들의 체온을 기억했다.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순이의 모습이 있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입양 보내기 일주일 전에. 사진 속 순이는 28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훨씬 말랐고 훨씬 슬퍼 보였다. 아기를 꼭 안고 있지만 웃지 못하고 있었다. 눈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아기.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 카메라를 보고 방긋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주일 후면 엄마와 영원히 헤어지게 될 줄도 모른 채. 순이는 아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사진이 낡아서 약간 발해 있었지만 아기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리고 왼쪽 귀 뒤. 아주 작은 점이 보였다. 콩알만 한 크기의 점. 순이는 그 점을 매일 밤 쓰다듬어 주곤 했었다. 우리 준호 복점이네. 이 점 하나로 평생 복받고 살 거야. 그렇게 속삭이며 재우던 기억이 생생했다.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준호야, 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30년이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준호는 밥 잘 먹고 있을까? 잠을 잘 때마다 준호는 악몽 안 꾸고 잘 자고 있을까? 아플 때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입양기관은 폐쇄 입양이라며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다. 순이는 아들이 어느 주에 사는지, 양부모가 누구인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순이는 다시 상자 속을 들여다봤다. 작은 팔찌가 있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차주는 그 팔찌. 베이비 보이, 본 메이 15, 1994라고 새겨져 있었다. 1994년 5월 15일.
준호가 태어난 날, 그리고 1995년 6월 3일, 준호가 미국으로 떠난 날, 그 사이 1년 1개월, 순이가 아들과 함께했던 전부였다. 순이는 밤새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부은 눈을 감추려고 선글라스를 썼다. 시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순이야, 무슨 일 있어? 왜 선글라스를 써? 영숙이가 물었다. 아, 어젯밤에 눈이 좀 아파서. 병원 가봤어?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 거짓말이었다. 눈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 30년 전에 버린 아들 생각에 밤새 울었다고. 일주일이 지났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순이는 준비를 시작했다. 평생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차려입고 싶었다. 장롱을 열었다. 30년 된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다. 대부분 시장에서 일할 때 입는 검정색 바지와 티셔츠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옷을 골랐다. 감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 거울 앞에 섰다. 59의 순이가 거기 있었다. 흰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손은 거칠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나 참. 꼴이 말이 아니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8배 남편을 잃었을 때만 해도 제가 하라는 중매가 여러 번 들어왔었다. 하지만 순이는 모두 거절했다. 준호 생각에 아들을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행복해?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30년을 혼자 살았다. 순이는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다. 평소엔 아무렇게나 묶던 머리를 오늘은 단정하게 정리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서랍 속에 묵혀뒀던 립스틱.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지만 그래도 발랐다. 거울을 다시 봤다. 조금은 나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아줌마였다. 호텔 결혼식장에 어울릴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도 뭐 어때? 미란이 초대했으니까 가야지. 순이는 가방을 챙겼다. 축의금 봉투도 넣었다. 10만 원. 순이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친구 딸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했다. 오전 11시 순이는 지하철을 타고 신라 호텔로 향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TV에서나 보던 그곳. 호텔에 도착하자 압도되었다. 거대한 건물, 화려한 로비, 정장을 입은 사람들. 순이는 주눅이 들었다. 순이야, 여기. 미란이 손을 흔들었다. 미란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금빛 자수가 놓인 분홍색 한복. 얼굴에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 야, 미란아. 완전 달라 보인다. 그치? 우리 수진이가 백화점에서 맞춰줬어. 500만 원짜리래. 헐, 500만 원? 딸이 효도하는 거지 뭐. 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좀 더 차려입지. 이게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나은 거야. 에이, 그래도. 뭐, 괜찮아. 들어가자. 예식 곧 시작해. 두 사람은 그랜드 볼룸으로 들어갔다. 순이는 입이 떡 벌어졌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사방에는 꽃장식이 가득했다. 하객들은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다. 미란아, 여기 하객이 몇 명이나 와? 300명 정도. 신랑 쪽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대. 대박.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제일 뒤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이 하버드 출신이래. 응, 미국 로펌 변호사래. 연봉이 억 단위라던데. 와, 대박. 신부 복 터졌다. 그것도 입양하였는데 완전 성공했대. 양부모가 의사 부부래.
순이는 귀를 쫑긋 세웠다. 입양아, 의사부부, 하버드, 미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식장 앞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신랑이 입장하나 보다. 순이는 목을 길게 빼고 앞을 봤다. 하지만 사람들 머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일어서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순이도 일어섰다. 그리고 버질로드 끝을 봤다. 신랑이 서 있었다. 순이의 세상이 멈췄다. 신랑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키가 훤칠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였다.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다.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잘생겼다. 하지만 순이가 본 건 그게 아니었다. 얼굴이었다. 그 얼굴. 28살의 순이가 거울을 보면 보였던 바로 그 얼굴. 남편을 닮았으면서도 순이를 닮은 그 얼굴. 순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옆 사람이 힐끗 쳐다봤지만 순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신랑이 고개를 돌렸다. 신부 쪽을 보려고. 그 순간 왼쪽 귀 뒤가 보였다. 작은 점. 콩알만 한 크기의 점.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손이 저절로 앞으로 뻗어졌다. 마치 아들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준호. 소리가 새어나왔다. 작은 소리였지만 누군가 들었는지 몇 명이 순이를 쳐다봤다. 순이는 황급히 자리에 앉았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게 준호야. 우리 준호가 맞아. 신부가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왔다. 예뻤다. 순이도 수진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신부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신랑만 보였다. 준호만 보였다. 신랑은 신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안도했다. 잘 자랐구나. 건강하구나. 행복하구나. 3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의 답이 눈앞에 있었다. 예식이 진행되었다. 주례사가 있었고 신랑 신부가 서약을 읽었다. 신랑이 영어로 서약을 읽을 때 순이는 한 글자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만은 귀에 새겼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 우리 준호 목소리가 저렇게 변했구나. 반지 교환이 있었고 서명이 있었고 키스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 신부가 퇴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순이도 박수를 쳤다.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눈물을 흘리며.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순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미란이 와서 앉았다. 야, 왜 울어? 감동했어? 응. 너무 좋은 예식이었어. 그치? 나도 울었어. 우리 딸 시집 보내니까 뭉클하더라. 미란이 휴지로 눈을 닦았다. 근데 우리 사위 잘생기지 않았어? 응. 정말 잘생겼어. 성격도 좋대. 우리 수진이 말로는 완전 신사래.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미국 신사네. 그치? 나 팔자 좋아서 이런 사위 얻었어. 미란이 신이 나서 떠들었다. 순이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미란이는 모르겠지.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다. 순이의 테이블로도 왔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 수진이 인사했다. 신랑도 고개를 숙였다. Thank you for coming. 영어였다.
순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신랑이 순이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순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세요? 신랑이 한국어로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신랑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아까 예식 때도 저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냥 신랑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이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음 테이블로 갔다. 순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말을 걸어왔어. 준호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어.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순이도 일어서려는데 미란이 붙잡았다. 야, 잠깐만. 사진 찍어야지. 우리 사위 양부모님이랑도 인사하고. 아니야, 나는 그냥 갈게. 왜? 이왕 온 김에 인사하고 가. 양부모님 완전 좋은 분들이야. 미란이 순이를 이끌고 사진 촬영장으로 갔다. 거기에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서 있었다. 신랑 쪽에는 금발의 백인 부부가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의사 부부라고 했지. 헬로우, 아임 수진스 맘. 미란이 어설픈 영어로 인사했다. 양어머니가 웃으며 악수했다. 나이스 투 미투. 순이는 뒤에서 지켜봤다. 저분들이 준호를 키운 분들이구나. 양어머니가 순이를 봤다. 앤드 유아? 아, 이분은 제 친구 순이에요. 세임 미란스 프렌드. 미란이 대신 소개했다. 양어머니가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다. 부드러운 손이었다. 순이의 거친 손과는 너무 달랐다. Thank you for coming. 순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신랑 데이빗이 통역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을 찍었다. 순이는 구석에 서려고 했지만 미란이 끌어당겼다. 야, 왜 구석에 가 있어? 이리 와. 사진을 찍는 내내 순이는 준호를 의식했다. 바로 옆에 있었다.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30년 만이었다. 30년 만에 아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순이는 빠져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데이빗이 불렀다. 잠깐만요, 아주머니. 순이는 멈춰 섰다. 돌아봤다. 데이빗이 다가오고 있었다. 혹시 시간 되세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랑요? 네. 아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아주머니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처음 보는데 말이죠.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분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호텔 정원으로 나갔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벤치에 앉았다. 저는 데이빗 김입니다. 알아요. 아까 예식 때 아주머니 성함은 이순희입니다. 이순희. 예쁜 이름이네요. 데이빗이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순이는 울컥했다. 아주머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9입니다. 66. 그럼 1967년생이시네요. 네. 데이빗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주머니, 또 실례지만 혹시 자녀 있으세요? 순이의 입술이 떨렸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 아주머니를 보면 뭔가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착각이실 거예요. 그런가요?
데이빗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입양아예요. 아시겠지만, 네, 들었어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생후 14개월 때요. 1995년 6월에. 순이의 손이 떨렸다. 1995년 6월. 준호가 떠난 때였다. 양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하버드도 보내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셨죠. 데이빗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근데 평생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 생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입양 보냈는지.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입양기관에 수없이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아가 봤고요. 근데 폐쇄 입양이라며 아무 정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 뿌리를 모르고 살았어요. 생모 이름도 얼굴도 왜 저를 보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데이빗이 순이를 바라봤다. 근데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우세요, 아주머니?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제 이야기 때문에요? 네. 분명 사연이 있으셨을 텐데.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버린 거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버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히.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엄마라면. 아이를 사랑한다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보내는 거죠.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위해서. 순이가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데이빗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주머니, 혹시 그때 수진이 나타났다. 여보, 여기 있었네? 케이크 자르기 해야 해. 아, 미안. 금방 갈게. 데이빗이 일어서며 순이에게 명함을 건넸다. 연락 주시겠어요? 꼭이요. 아주머니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데이비드 준호 킴 어터니 앳 로 윌선 앤 파트너즈 LLP 뉴욕. 데이빗 준호 킴. 준호. 데이빗이 떠나고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명함을 꼭 쥔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5월의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여보, 우리 준호 만났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우리가 잘한 거 맞죠? 보낸 게 잘한 거 맞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순이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다. 30년 만에 받은 아들의 선물이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다. 데이빗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둬야 할까?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순이는 두려웠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데이빗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망할까? 원망할까? 며칠이 지났다. 순이는 매일 명함을 꺼내봤다. 손가락이 여러 번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란이 가게로 찾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순이야, 큰 소식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사위가 생모를 찾는데. 순이의 심장이 철렁했다. 뭐? 응. 어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더라. 탐정을 고용했대. 입양기관 기록을 뒤지고 있대. 탐정을. DNA 검사도 하겠다고 하고. 돈이 얼마가 들든 꼭 찾겠대. 미란이 한숨을 쉬었다. 입양아들이 다 그렇잖아. 뿌리 찾기에 집착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 수진이가 걱정이 많아.
수진이가 왜? 그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쩌나 싶대.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 만약에 돈 요구하는 사람이면 어떡하냐고.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양부모님도 걱정 많으시대.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면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걱정이야. 괜히 우리 사위 마음만 상할까봐. 찾아봤자 별거 없을 텐데.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게 우리 사위가 자꾸 너 이야기를 해. 순이는 움찔했다. 나를? 응. 결혼식 때 본 아주머니 이름이 뭐냐고, 어디 사냐고. 내가 그냥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친구라고 했어. 그랬구나. 왜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상하지 않아?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란이 떠나고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데이빗이 탐정을 고용했다고. DNA 검사를 한다고. 그럼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내가 준호 엄마라는 게. 그날 오후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데이빗 김입니다. 순이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장모님한테 번호 받았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 아주머니 가게 근처 카페로 제가 갈게요. 주소 보내주시겠어요? 순이는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를 여러 번 냈다. 1시간 후 시장 근처 작은 카페.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생 카페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다. 무슨 걸 시켜야 할지 몰라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문이 열리고 데이빗이 들어왔다. 정장이 아닌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래도 잘생겼다. 아주머니 기다리셨죠? 아니, 방금 왔어. 데이빗이 커피를 주문하고 순이 앞에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데이빗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아주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이는 긴장했다. 전 평생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은 완벽해요. 정말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하버드도 보내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셨어요. 데이빗이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근데 뭔가 항상 빈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 데이빗이 가슴을 가리켰다. 제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생모는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보냈는지. 그걸 모르면 제 인생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랬군요. 양부모님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전 꼭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요. 데이빗이 서류를 펼쳤다. 이건 제 입양 기록이에요. 1995년 6월 3일 생후 14개월에 입양됐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서요. 순이는 숨을 죽였다. 1995년 6월 3일. 정확히 준호가 떠난 날이었다. 그리고 탐정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데이빗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 입양기관에서 1995년 6월에 미국으로 보낸 남자아이는 총 8명이었대요. 그 중에 생후 14개월은 단 2명. 한 명은 부산 출신, 한 명은 서울 출신. 순이의 손이 떨렸다. 부산 출신 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어요. 생모를 찾아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저는 서울 출신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데이빗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서울 출신 아이의 생모는 당시 29세, 과부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사망했고 빚이 많았대요. 아이가 고열로 아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양을 결정했다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게 정확했다. 이름은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었어요. 폐쇄입양이라서. 하지만 데이빗이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주머니, 1995년에 29세였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셨나요? 또 끄덕였다. 남편분이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을 입양 보내셨나요? 순이는 대답 대신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데이빗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이는 더 크게 울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말. 엄마.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후 순이가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이제 데이빗이에요, 엄마. 데이빗. 아니, 난 널 준호라고 부르고 싶어. 내가 싫지 않다면. 좋아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순이가 데이빗의 손을 잡았다. 데이빗도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왜 저를 보냈어요, 엄마? 순이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가 공사장에서 죽었어. 2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 돈이 없어서. 그리고 빚쟁이들이 몰려왔어. 아빠가 친구 보증을 섰거든. 5천만 원.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어. 엄마. 난 일자리도 없었어. 고등학교도 못 나왔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나마 반찬 만드는 건 좀 했으니까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 보증금도 빌린 돈으로.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됐어.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왔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고열이 났어. 고열? 40도가 넘었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주사 한 대 맞힐 돈이 없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약국에 가서 빌었어. 제발 외상으로라도 약을 달라고. 근데 안 되더라. 이미 외상이 쌓여 있어서. 엄마. 넌 사흘 동안 고열로 앓았어. 난 내 옆에서 찬물 수건으로 열을 식히는 것밖에 못했어. 얼마나 무력했는지 몰라. 순이가 데이빗의 얼굴을 봤다. 넷째 날 내가 경기를 일으켰어. 눈이 뒤집히고 온몸을 떨고. 난 미칠 것 같았어.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때 입양기관에서 왔어. 이웃 아줌마가 알려줬나 봐. 미국의 의사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한대.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절대 아프지 않게 해주겠대. 순이가 울었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가 나랑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그래서 보냈어. 데이빗도 울고 있었다. 공항에서 양부모님한테 널 넘겨줄 때 난 죽고 싶었어. 내 손으로 내 아들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팠어. 엄마. 근데 동시에 안도했어. 저 사람들이 널 잘 키워주겠구나. 넌 이제 아프지 않겠구나. 배고프지 않겠구나. 순이가 데이빗의 손을 더 꼭 쥐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밥은 잘 먹는지, 잘 때마다 내가 악몽은 안 꾸는지, 아플 때마다 내가 건강한지 궁금했어. 엄마, 저는 데이빗이 말을 이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준호야. 전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어요. 아픈 적도 없었고 배고픈 적도 없었어요. 좋은 학교 다녔고 좋은 친구들 사귀었어요. 데이빗이 웃었다.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제 생모가 왜 저를 보냈는지.
설마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알게 됐네요. 사랑해서 보낸 거였다는 걸. 데이빗이 순이를 껴안았다. 순이도 30년 만에 아들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카페 안에서.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미란이 순이의 가게로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순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우리 사위가 너를 친엄마라고 그러던데?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사실이야. 뭐?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말이야? 우리 사위가 내가 3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라고. 버린 게 아니야. 보낸 거야. 그게 그거지.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란아. 결혼식 때부터 알았으면서 왜 숨겼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미란이 화가 났다. 어떻게 말해? 내 사위가 내가 30년 전에 입양 보낸 아들이라고. 그래도 말했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니까 더 충격이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순이야, 우리 수진이는 어떡하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라는 거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그건 우리 사위 양부모님은 어떡하고?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면.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제발 부탁이야. 뭐? 우리 사위한테서 떨어져 줘.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봤다. 뭐라고? 이미 만났다면서? 다시는 만나지 마. 제발. 미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수진이 생각해봐. 신혼인데 시어머니 문제로 골치 아프면 어떡해? 나는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문제야.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생각해봐. 우리 사위는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야. 연봉이 우리 돈으로 3억이 넘어. 하버드 나왔고 뉴욕에서 살아. 그래서? 근데 친엄마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팔아?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어울려? 그 말이 순이의 가슴을 찔렀다. 미란아. 난 현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 사위 동료들이 다 하버드, 예일 출신이야.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나갈 생각 없어. 근데 우리 사위가 소개하려고 할 거 아냐?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럼 사위만 창피해.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양부모님 말이야. 그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30년 동안 키웠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서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나는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느끼실 거야. 미란이 순이의 어깨를 잡았다. 순이야, 우리 오래 친구지. 30년 넘게. 응.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하는 거야. 너 상처받을 거 알지만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잖아.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넌 준호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 말에 순이는 숨이 막혔다. 30년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안 했어. 준호가 아플 때 옆에 없었고 힘들 때 안아주지 못했어. 그건 양부모님이 다 하셨어. 밤새 간호하고 학교 행사 참석하고 대학 등록금 내고. 그게 진짜 부모야. 미란이 순이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넌 그냥 낳기만 했어. 그게 전부야.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란의 말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위한테서 떨어져 줘.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자주 만나지는 마. 제발. 미란이 일어섰다. 우리 수진이 결혼 생활, 우리 사위 미래 생각해줘. 내가 나타나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 미란이 떠난 후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란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준호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순이는 거울을 봤다. 59의 순이가 거기 있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데이빗은 달랐다. 젊고 잘생기고 성공했다. 화려한 세계에 살았다. 순이와는 너무 다른 세계. 다음 날 데이빗이 전화했다. 엄마, 내일 저녁 같이 식사할래요? 순이는 망설였다. 준호야. 데이빗이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 데이빗아, 우리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왜요? 30년 동안 못 봤잖아요. 이제라도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내 양부모님이랑 수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정말? 네. 오늘 양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친엄마를 찾았다고. 순이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좀 놀라셨어요. 근데 이해해 주신대요.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네. 그래서 내일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엄마, 양부모님, 저 수진이. 4명이서. 순이는 두려웠다. 양부모님을 만난다고. 30년 동안 준호를 키운 분들을. 준호야, 나는 영어를 못해. 괜찮아요. 제가 통역할게요. 그래도 엄마, 제발요. 전 엄마를 양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순이는 결국 동의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순이는 다시 백화점에 갔다. 이번엔 좀 더 비싼 옷을 샀다. 50만 원짜리 블라우스와 치마.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저녁 7시 고급 레스토랑. 데이빗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쪽이에요. 테이블에는 금발의 백인 부부가 앉아 있었다. 양부모였다. 결혼식 때 본 그분들. 맘, 데드, 디스 이즈 마이 버스 머더 순이. 데이빗이 소개했다. 양어머니 사라가 일어나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이스 투 미투. 순이는 어색하게 악수했다. 사라의 손은 부드러웠다. 순이의 거친 손과는 너무 달랐다. 만나서 반갑다고 하세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아버지 존도 일어나 악수했다. Thank you for giving birth to David. 데이빗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제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빗이 통역했다. 사라가 웃었다. Please sit down. 앉으세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테이블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이름도 모를 요리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순이는 먹을 수가 없었다. 너무 긴장되었다. 사라가 물었다. What do you do for living? 데이빗이 통역했다.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으세요. I sell side dishes at traditional market. 순이가 더듬더듬 영어로 대답했다. 데이빗이 가르쳐준 문장이었다. 재래시장에서 반찬을 판다고 하셨어요. 데이빗이 양부모에게 통역했다. 사라와 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 놀람? 순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That must be hard work. 힘든 일이시겠어요? 라고 하세요. 네. 힘들지만 익숙합니다. 저녁 식사 내내 어색했다. 양부모는 친절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데이빗이 계속 통역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존이 자기 직업 이야기를 했다. 심장외과 의사라고 했다. 사라는 소아과 의사. 두 분 다 하버드 의대를 나왔다고 했다. 순이는 점점 더 작아졌다. 이 사람들과 나는 너무 다르다. 식사 후 데이빗이 순이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다.
수지는 먼저 돌아갔다. 엄마, 양부모님이 엄마를 좋아하셨어요. 정말? 네. 엄마가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거 이해하신대요. 다행이다. 차가 시장 골목 앞에 섰다. 데이빗이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쓰레기가 쌓인 길가.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혼자? 응. 작은 방 하나에서. 데이빗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가게도 크게 하시고. 아니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괜찮아. 이게 익숙해. 근데 엄마, 제가 돈은 좀 있어요. 변호사 월급이 좀 되거든요.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준호야. 순이가 데이빗의 손을 잡았다. 난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돈은 필요 없어. 하지만 그냥 가끔 얼굴 보러 와줘.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엄마. 수진이가 기다릴 거야. 데이빗이 망설이다가 차를 출발시켰다. 순이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올라갔다. 불을 켰다. 5평도 안 되는 좁은 방. 낡은 이불, 작은 옷장, 싱크대 하나. 데이빗은 뉴욕 맨해튼에 산다고 했다.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 순이는 거울을 봤다.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미란 말이 맞았다. 순이와 데이빗의 세계는 너무 달랐다. 일주일 후 수진이 순이의 가게를 찾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아, 앉아. 수진이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 허름한 가게가 불편한 듯 보였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응, 해봐.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시면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알아.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다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이 요즘 혼란스러워해요. 양부모님도 상처받으셨고요. 수진이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다. 남편은 어머니를 좋게 생각하세요. 30년 만에 만난 친엄마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 제 시어머니가 미국 의사 부인이 될 줄 알았어요.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영어 유창하고. 수진이 순이를 봤다. 근데 시장에서 반찬 파시는 분이라니.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시댁 식구들한테는요? 남편 하버드 동창들한테는요? 로펌 파트너들한테는요? 수진아, 다들 물어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 하시냐고. 뭐라고 대답해요? 재래시장에서 반찬 파신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제발 남편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수진아, 그건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아요.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주 만나시면 안 돼요. 수진이 일어섰다.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양부모님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들을 빼앗으려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 하세요. 수진이 가게를 나갔다.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양부모 사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데이빗이 번역해서 전화로 읽어줬다. 미세스. 순이,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선택을 했다는 거 알아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데이빗은 제 아들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키웠어요. 밤마다 악몽 꿀 때 안아줬고 학교 행사 때마다 참석했고 대학 등록금 냈어요. 순이는 눈을 감았다.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나서 데이빗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데이빗은 미국인이에요. 당신 세계와는 달라요. 전화기 너머로 데이빗의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양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많이 불안해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내가 널 빼앗을까봐 두려운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순이가 심호흡을 했다. 난 내 엄마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30년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안 했어. 내가 아플 때 옆에 없었고 힘들 때 안아주지 못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난 여기서 반찬 팔고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졸업할 때도 하버드 들어갈 때도 난 한 번도 옆에 없었어. 엄마. 사라가 다 했어. 밤새 간호하고 숙제 도와주고 학교 행사 참석하고. 그게 진짜 엄마야. 순이가 울었다. 난 그냥 널 낳았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엄마, 그래도. 그리고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넌 성공했고 교육받았고 화려한 세계에 살아. 나는 시장 아줌마일 뿐이야. 엄마.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또 너를 포기하는 것 같지?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양부모님도 수진이도 다들 내가 사라지길 바라잖아. 제 마음은 안 물어보세요? 넌 착한 아이니까 엄마 편 들어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준호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시간을 가지자. 너도 생각 좀 해봐. 정말 나를 내 인생에 들이는 게 맞는지. 양부모님이랑 수진이랑 내 친구들이랑 다 생각해봐. 엄마. 미안해. 전화 끊을게.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밤새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데이빗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한 번 만나자고 했지만 순이는 아프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아팠다. 마음이, 가슴이. 순이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이제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건강한지 행복한지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미란이 찾아왔다. 순이야, 고마워. 뭐가? 우리 사위한테서 떨어져 줘서. 덕분에 수진이랑 사위랑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사위가 요즘 이상해. 웃지를 않아. 수진이 말로는 자꾸 너 생각을 한대.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응. 밥도 잘 안 먹고 일도 집중 못하고. 양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신대. 그렇구나. 내가 너무한 것 같기도 해.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넌 준호 엄마잖아. 30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지라고 하는 게 너무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맞아. 순이야. 나는 데이빗 엄마 자격이 없어. 낳기만 했지 키운 건 사라잖아. 순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야.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다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준호가 행복하다는 것만 알면 돼.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다. 순이는 혼자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돌아가신 남편과 부모님을 위한 상이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순이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준호 만났어요. 30년 만에. 순이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하버드 나왔고 변호사 됐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잘한 거 맞죠?
보낸 게 잘한 거 맞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엄마.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데이빗이었다. 수진과 함께였다. 준호야. 언제 왔어? 어제 도착했어요. 추석이잖아요. 엄마 혼자 계실까봐 왔어요. 데이빗이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니? 차례 음식이요. 수진이가 준비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순이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저번엔 제가 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남편이 계속 어머니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엔 질투가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보다 못한가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수진아. 어머니도 엄마시잖아요. 아들 보고 싶은 거 당연한데 제가 막았네요. 수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남편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리고 양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데이빗이 끼어들었다. 엄마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도 된다고.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둘 다 소중하다고. 데이빗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양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양엄마가 편지 보내셨어요. 데이빗이 봉투를 건넸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영어로 쓰여 있었다. 데이빗이 번역해서 읽어줬다. 순이 씨, 저는 당신을 질투했어요. 당신이 데이빗을 낳았다는 사실이 부러웠어요. 순이는 편지를 듣기 시작했다. 전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자궁 문제로. 그래서 데이빗을 입양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엄마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데이빗을 낳았고 제가 데이빗을 키웠어요. 둘 다 데이빗을 사랑했고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데이빗을 사랑했던 두 엄마로서. 그리고 함께 데이빗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어요. 추석에 한국에 갈 거예요. 데이빗이 당신과 차례를 지내고 싶대요.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양부모님이 곧 오실 거예요. 뭐? 네. 호텔에 짐 풀고 오신대요. 같이 차례 지내고 싶대요. 순이는 황급히 일어났다.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아요, 엄마. 양부모님은 화려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엄마 마음만 받고 싶대요. 1시간 후 사라와 존이 도착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웰컴. 어서 오세요. 사라가 순이를 껴안았다. 순이도 사라를 안았다. Thank you for inviting us.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아니에요.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6명이 작은 제사상 앞에 모였다. 순이, 데이빗, 수진, 사라, 존, 그리고 미란도 왔다. 순이가 제사 순서를 설명했다. 데이빗이 통역했다. 먼저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밥을 올립니다. 모두가 절을 했다. 사라와 존도 어설프지만 따라했다. 순이가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다. 여보, 우리 아들 준호가 왔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준호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도 오셨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이렇게 잘 컸어요. 착하고 훌륭하고 행복해요. 우리 잘한 거 맞죠? 눈물이 흘렀다. 이제 준호한테 엄마가 둘이 됐어요.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둘 다 준호를 사랑해요. 데이빗도 울고 있었다. 사라도, 수진도, 미란도, 존도.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순이가 준비한 소박한 음식과 수진이 가져온 화려한 음식이 한 상에 올라갔다. This is delicious. 사라가 순이의 김치를 먹으며 감탄했다. You are great cook.
요리를 잘하신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배운 거예요. In America, we want Korean food, but never taste like this. 미국에서 한국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맛있지 않대요. 정말요? 순이가 웃었다. 처음으로 편하게. 식사 후 사라가 순이를 조용히 불렀다. Can we talk? 이야기 좀 하자고 하세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갔다. 9월의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사라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I was scared of you. 당신이 무서웠다고 하세요. Me. Why? 왜요? 사라가 웃었다. Because you gave birth to David. I couldn't. 당신은 데이빗을 낳았지만 저는 못 낳았으니까요. 오. I thought you would take him away. 당신이 데이빗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대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No, no. I would never. But now I know. Mother is not about to give birth. It's about who loves. 하지만 이제 알았대요. 엄마는 누가 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랑하느냐래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You love David. I love David. We both are his mothers. 당신도 데이빗을 사랑하고 저도 데이빗을 사랑한다고. 우리 둘 다 데이빗의 엄마래요. 순이도 울었다. 두 여자는 끌어안았다. Thank you for giving him life. 데이빗에게 생명을 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Thank you for giving him love. 데이빗에게 사랑을 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두 엄마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한 달 후 순이는 처음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데이빗과 사라가 초대했다. 양부모를 만나러 데이빗이 사는 곳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대한 공항, 영어로 가득한 안내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엄마, 이쪽이에요. 데이빗이 순이의 짐을 들어줬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사라와 존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웰컴 투 아메리카. 사라가 순이를 껴안았다. 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순이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거대한 빌딩들, 넓은 도로, 화려한 광고판. 와우. 처음이시죠? 뉴욕. 데이빗이 웃었다. 응. 꿈만 같아. 데이빗의 아파트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었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문을 열자 넓고 화려한 거실이 나타났다. 큰 창문으로 센트럴파크가 보였다. 여기서 살아? 네. 수진이랑.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값비싼 가구들, 큰 TV, 멋진 주방. 순이의 작은 방과는 차원이 달랐다. 엄마 방은 이쪽이에요. 데이빗이 게스트룸을 보여줬다. 순이의 집보다 넓은 방이었다. 이 방을 나 혼자 써? 네. 편하게 쉬세요. 짐을 풀고 나서 저녁 식사를 했다. 사라가 집에서 요리를 해왔다. I made Korean food. I hope you like it. 한국 음식 만들어 봤대요. 맛있으면 좋겠대요. 와. 고마워요. 상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서양 사람이 만든 한국 음식이지만 맛있어 보였다. 테이스트 이즈 오케이? 맛있어요? 순이가 한 입 먹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어요. 리얼리? I learned from YouTube. 정말요? 유튜브로 배웠대요. 모두가 웃었다. 식사 후 사라는 순이에게 앨범을 보여줬다. 데이빗의 성장 사진들이었다. Look, this is David when we first met him. 처음 만났을 때래요. 공항에서 아기 데이빗을 안고 있는 사라의 모습.
얼굴에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I cried so much that day. 그날 많이 울었대요. 해피 티얼스. 행복의 눈물이었대요. 순이도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30년 전 그날 순이가 공항에서 준우를 보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진들이 이어졌다. 첫돌 파티, 유치원 입학식, 할로윈 의상 입은 모습, 야구 경기하는 모습. He loved baseball. 야구를 좋아했대요. 리얼리? 순이가 놀랐다. 남편도 야구를 좋아했었다. Yes. He was very good. Almost went professional. 정말 잘했대요. 거의 프로 선수 될 뻔했대요. 와우. 더 많은 사진들.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무도회, 하버드 입학. This is his 하버드 graduation. 하버드 졸업식이래요. 사진 속 데이빗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양부모가 양쪽에 서 있었다. We were so proud.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순이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울었다. 놓쳤던 30년이 거기 있었다. I'm sorry I wasn't there. 제가 거기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사라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But we were there. In his heart. 하지만 당신은 거기 있었대요. 데이빗 마음속에. 두 여자는 끌어안고 울었다. 다음 날 데이빗이 순이를 뉴욕 곳곳에 데려갔다.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브루클린 브릿지. 엄마, 여기가 제 로펌이에요. 거대한 빌딩을 가리켰다. 50층이라고 했다. 여기서 일해? 네. 저기 30층이 제 사무실이에요. 자랑스럽다, 준호야.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엄마가 저를 보내줬잖아요. 덕분에 양부모님을 만났고 이렇게 됐어요. 데이빗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제일 힘든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순이는 울었다. 저녁에는 양부모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이번엔 순이가 편했다. 지난번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식사 중에 존이 물었다. 순이, do you have other children? 다른 자녀 있으시냐고 물어보세요. No. only David. I mean 준호. 없어요. 준호만. 그럼 저희가 당신의 유일한 손자 손녀를 낳게 되겠네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손자? Yes. 수진 is pregnant. 수진이가 임신했대요. 순이는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엄마. 3개월 됐어요. 데이빗이 웃었다. 순이는 수진을 껴안았다. 축하해, 수진아. 감사해요, 어머니. 사라도 순이를 안았다. We will be grandmothers together. 우리 함께 할머니가 된대요. 순이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다. 두 할머니가 될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사라는 순이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오퍼닛. 열어봐요.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있었다. 하트 모양 펜던트에 월즈 베스트 맘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포유. 당신을 위한 거래요. 사라가 똑같은 목걸이를 꺼내 자신의 목에 걸었다. 위 아보스 베스트 맘즈. 우리 둘 다 최고의 엄마래요. 순이도 목걸이를 걸었다. 두 엄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나는 금발의 백인, 하나는 반백의 한국인. 하지만 둘 다 같은 목걸이를 하고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주일 후 순이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미란이 마중 나왔다. 야, 어땠어? 미국. 좋았어. 정말 좋았어. 우리 사위 집 어때? 어마어마해. 우리 집 10배는 돼. 두 사람은 웃었다. 근데 순이야. 응? 넌 정말 대단해. 뭐가? 아들 버려서. 아니, 보내서 성공시켰잖아.
미란아, 그런 말 하지 마. 농담이야. 근데 진짜야. 넌 힘든 결정했고 그게 준호를 살렸어. 미란이 순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둘이 됐잖아. 축하해. 고마워, 미란아. 두 친구는 팔짱을 끼고 시장으로 걸어갔다. 1년 후, 순이의 반찬 가게가 새 단장을 했다. 간판도 새로 달았다. 순이네 밑반찬 신스 1995. 데이빗이 입양간 해를 기념해서 넣은 거였다. 데이빗이 지원해준 돈으로 가게를 리모델링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데이빗이 고집을 부렸다. 엄마, 제가 성공한 건 엄마 덕분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가게는 깨끗해졌고 냉장고도 새로 샀고 작업대도 넓어졌다. 손님도 늘었다. 순이야, 가게 완전 좋아졌다. 영숙이가 감탄했다. 응, 아들이 도와줬어. 미국 사는 아들. 응. 순이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미국에 변호사 아들이 있다고. 그러던 어느 봄날 가게에 금발의 백인 여성이 들어왔다. 사라였다. 데이빗, 수진, 그리고 존도 함께였다. 그리고 수진이 안고 있는 아기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언제 왔어? 어제 도착했어요. 아기 보여드리려고요. 순이는 아기에게 다가갔다.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였다. 작고 귀여웠다. 안아봐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 수진이 아기를 순이에게 건넸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다. 30년 전 준호를 안았을 때 이후 처음 안아보는 아기였다. 이름이 뭐야? 준호예요. 데이비드 준호 킴.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 이름. 네.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받는 거예요. 데이빗이 말했다. 사라도 다가왔다. He has your eyes. 당신 눈을 닮았대요. 정말? 순이가 아기를 자세히 봤다. 정말 순이의 눈을 닮았다. 그리고 마이 노즈. 그리고 제 코래요. 사라가 웃었다. 퍼펙트 컨비네이션. 완벽한 조합이래요. 순이와 사라가 나란히 서서 아기를 봤다. 두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6명과 아기가 순이의 작은 방에 모였다. 비좁았지만 따뜻했다. 순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김치. This smells amazing. 냄새가 정말 좋대요. 사라가 감탄했다. Eat a lot.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데이빗이 발표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데이빗을 봤다.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순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네. 제가 서울 사무소로 발령받았어요. 3년 동안. 정말? 네. 그래서 앞으로 3년은 한국에서 살 거예요.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자주 볼 수 있어? 네. 거의 매일이요. 순이가 데이빗을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제가 고마운 거죠. 30년 만에 엄마를 찾았는데 3년이라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수진도 끼어들었다. 어머니, 준호 봐주실 거죠? 제가 일 나가면. 당연하지. 얼마든지. 사라도 웃었다. We will visit often. Every few months. 자주 방문할 거래요. 몇 달마다. Really? Yes. We wanna see our grandson grow up. 손자가 자라는 걸 보고 싶대요. 존이 말했다. And we wanna know you better. You are David's mother. You are family. 그리고 당신을 더 알고 싶대요. 당신은 데이빗의 엄마고 가족이래요. 순이는 펑펑 울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순이는 작은 아기 준호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순이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별이었다. 이번은 달랐다. 이건 시작이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왔어. 30년 전에 내 아빠를 보냈던 그 할머니. 순이가 속삭였다. 근데 이제 내 아빠가 돌아왔어. 그리고 너도 태어났어.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다. 할머니가 2명이야. 나랑 사라 할머니. 둘 다 널 많이 사랑할 거야. 순이는 아기의 귀 뒤를 봤다. 작은 점이 있었다. 이 점. 내 아빠도 있었어.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순이가 점을 쓰다듬었다. 복점이네. 이 점 하나로 평생 복받고 살 거야. 아기가 눈을 떴다. 순이를 바라봤다. 안녕, 준호야. 할머니야. 아기가 빙그레 웃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자예요. 이름이 준호래요. 당신 이름이에요. 순이가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손자도 생겼어요. 별이 더 밝게 반짝였다. 우리 잘한 거 맞죠? 준호를 보낸 게. 덕분에 준호가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순이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30년의 그리움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 왔다. 3개월 후 순이의 가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데이빗 로펌의 동료들이었다. 헬로, 유 머스트 비 데이비스 머더. 안녕하세요, 데이빗 어머니시죠? 금발의 여자가 영어로 인사했다. 데이빗이 통역했다. 네, 맞아요. We heard so much about you. 데이비드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데이빗이 항상 얘기한대요. Really? 순이가 놀랐다. Yes. He says you make the best kimchi in 서울.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고 했대요. 동료들이 김치를 주문했다. 순이가 정성껏 담아줬다. 와우, this is amazing. 와, 정말 맛있어요. Thank you. 데이빗 is lucky to have you as a mother. 고맙습니다. 데이빗은 당신 같은 엄마가 있어서 행운이에요. 순이는 뿌듯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것이. 왜냐하면 데이빗이 자랑스러워했으니까. 순이를 엄마라고 소개하는 것을. 그날 저녁 데이빗이 전화했다. 엄마, 동료들이 엄마 김치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다음 주에 로펌 파트너들 모임이 있는데 엄마도 오실래요? 나를? 왜? 소개하고 싶어요. 제 친엄마라고. 부끄럽지 않아? 왜요? 엄마가 자랑스러운데. 순이는 울컥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고마운 거죠. 저를 낳아줘서, 그리고 저를 살려줘서.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 순이는 준호를 보내며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다. 가난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건 포기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6개월 후 추석. 순이의 작은 방에 10명이 모였다. 순이, 데이빗, 수진, 아기 준호, 사라, 존, 미란, 영숙, 그리고 데이빗 로펌의 한국인 동료 부부. 비좁았지만 따뜻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이네. 순이가 웃었다. 패밀리 이즈 그로잉. 사라가 말했다. 가족이 커지고 있대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모두가 제사상 앞에 모였다.
순이가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다. 여보, 올해도 왔어요. 우리 아들 준호하고 며느리 수진이하고 손자 준호하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준호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사라하고 존도 오셨어요. 친구들도 왔고 새로운 가족들도 왔어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커졌어요.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모두가 절을 했다. 사라와 존도 익숙하게 절을 했다. 제사 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순이의 음식, 수진의 음식, 사라가 만든 음식, 미란이 가져온 음식. 모두가 섞여 한 상에 올라갔다. This is what family is. 존이 말했다. 가족이 뭔지 이게 보여준대요. 디프런트 피플, 디프런트 푸즈, 버선 테이블. 다른 사람들, 다른 음식들이지만 한 테이블이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사라가 순이를 조용히 불렀다. I have something for you. 당신한테 줄 게 있대요. 사라가 봉투를 건넸다. 순이가 열었다. 사진이었다. 데이빗이 어렸을 때 사진들. 순이가 보지 못한 30년의 사진들. I made copies. So you can have them too. 복사해서 당신도 가질 수 있게 했대요. 순이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두 엄마는 껴안았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순이는 혼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30년의 시간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슬픔이 아니었다. 사라가 채워준 시간이었다. 사랑으로. 순이는 새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다. 어릴 때 사진, 학교 다닐 때 사진, 졸업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을 넣었다. 순이, 사라, 데이빗, 수진, 아기 준호. 5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순이는 앨범을 덮었다. 여보,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예쁘죠? 순이가 남편 사진에 속삭였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순이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순이는 아들을 달에 기도하며 보냈다. 제발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년 후 그 기도는 이루어졌다. 아들은 건강했고 행복했고 성공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순이는 달에게 다시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지켜줘서. 달이 더 밝게 빛났다. 순이는 잠자리에 들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더 이상 빈 구멍이 없었다. 30년의 그리움이 채워졌다. 사랑으로. 끝. 에필로그. 5년 후. 순이는 64이 되었다.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 3일만 열었다. 데이빗이 더 쉬라고 했지만 순이는 거절했다.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 보는 것도 좋고.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손님이 왔다. 젊은 여자였다. 26쯤 되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순희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여자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저는 입양아 출신이에요. 생모를 찾고 있는데.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입양기관에서 제 생모가 이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해서요. 아, 혹시 이름이 이순이인 사람 아세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웃었다. 제가 이순희예요. 근데 아드님은 이미 찾아서 만났어요. 네. 30년 전에 입양 보낸 아들이 있었는데 5년 전에 만났어요. 순이가 앨범을 꺼냈다. 여기 봐요. 우리 아들이에요. 여자가 앨범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분은 제 오빠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이 근처에 다른 반찬 가게 있나요? 아, 2블록 가면 영숙이네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김영숙이요. 근데 그분도 아드님 있어요. 입양 보낸. 여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한번 가보세요. 여자가 떠나고 순이는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있을까? 아이를 보내고 평생 그리워하며 사는 엄마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있을까? 순이는 전화기를 들었다. 데이빗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요, 엄마? 입양아들이 생모 찾는 거 도와주는 단체 만들면 어떨까? 오,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변호사니까 법률 자문해주고 나는 내 경험 나누고.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시작해요. 순이는 웃었다. 30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또 다른 의미,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